자, 오늘은 먼저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던 1번 어뢰가 조작이 되었다는 그런 동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송태호라는 카이스트 교수, 이 사람이 1번 글씨에 대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에 앞서서 꼭 보아야 되는 것이 1번 글씨가 조작이 되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미리 공개한 동영상에 있습니다. 있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보실 거고요. 1번 글씨에 대해서 송태호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서 논문까지 썼는데 1번 글씨가 진짜라는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산도 하고 논문도 썼겠지요. 그런데 핵심적인 글씨 그 자체가 조작품이었기 때문에 조작된 글씨에 대해서 그 글씨의 진위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1번 글씨가 탔느냐 안 탔느냐, 버블 제트 어뢰가 버블을 어떻게 형성했느냐, 온도는 어떠냐, 압력은 어떠냐, 이런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전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공개했던 동영상 1번 글씨가 왜 조작이 된 가짜인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걸 지금 그 증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작업한 내용을 찾아보면요, 벗기고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청색이 여기에만 남아있는 겁니다. 청색이.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셨죠? 이쪽 페인트 떨어져 나간 자리에 지금 이렇게 청색이 남아있는 겁니다. 즉, 이 세 곳은 청색이 없는데 이곳에만 청색이 지금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 자국 안에 청색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만큼. 그렇죠? 어뢰가 폭발하고 난 이후에 녹이 쓴 자국을 닦고 녹슬다가 녹봉오리를 4개를 깨트린 그 녹봉오리를 지나가는 쪽으로 글씨를 1번이라고 썼다는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어뢰는 이렇게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이 동영상의 핵심은 국방부가 천안함을 피격했다고 하는 그 증거품인 1번 어뢰의 요 1번 글씨에 비읍 받침의 요 부분이 페인트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갔던 글씨도 같이 떨어져 나가야 정상인데, 이 자국 안에 글씨가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떨어져 나간 자국 안에. 그러니까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글씨가 지나갔으므로 어뢰가 폭발한 후에 이렇게 그 폭발한 후에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고,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 후에 이렇게 매직펜이 파란색이 지나간 걸 결정적으로 잡아낸 동영상입니다. 이 어뢰는 이렇게 글씨만 조작된 것이 아니라, 글씨도 명백하게 조작이 된 것이지만 어뢰 전체에 여러 가지 조작의 흔적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이 어뢰가 가짜라고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되온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짜 어뢰의 가짜 1번 글씨에 대해서 이 글씨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라는 논문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1번 글씨는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연력하게 기본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라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1번 글씨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접니다. 천안함 기능사. 자, 천안함 기능사 따위가 1번 글씨가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카이스트 교수가 한 수 지도를 하는 겁니다. 연력학 기본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제 주제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기능사 주제에. 그런데 기능사가 봐도 어뢰는 조작이 된 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서 검찰에 어뢰 조작 혐의로 민군 수사 단장 및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명백하게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부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문에서 어뢰가 조작된 것이 기능사에게서도 발각이 됐는데, 카이스트 교수라는 사람이 1번 글씨가 조작된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연력하게 기본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딱 하고 딱 나타나니까, 누가 감히 이 사람의 논리를 학문적으로 어떤 그런 거대한 우리나라 구조의 어떤 논문 수준의 어떤 학계의 그런 높은 지위에서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능사는 이 사람의 발바닥 떼도 안 되는데 아무리 말해야 누가 인정해 주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인정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이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품만 해도 그 하품 소리를 신문에 대서특필 해줄 수는 있지만, 기능사라는 사람은 아무리 증거를 갖다 들이밀면서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해도 단 한 군데의 언론사도 들은 척, 만 척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죠.
너 같은 새끼들이 무슨 나서냐.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기능사가 머리 쥐어 뜯으면서 괴로움만 하면서 안 되는 거다, 포기하자 하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9년째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나는 이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즉 국방부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쇳덩어리가 거짓말하는 걸 못 봤습니다. 단 한 번도 쇠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지구상에 진짜 참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나는 그 쇠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항상 같이 굴러다녔고, 같이 손때를 묻었고, 그 쇠에 수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 쇠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함이 침몰을 하고 두동강에 나서 쇳덩어리가 파편으로 여기저기 드러난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기능사로서 그 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알 수 있었던 것과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비교해보니 아이고, 이건 완전히 거짓말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알 수 있는데 교수가 너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이 사람이 이 말을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 중앙일보는 일본의 비밀을 푼 송태호 교수 그러면서 완전히 일본 글씨에 대해서 그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일본 글씨, 일본어에 대한 정상적인 문제 제기가 상당히 거세게 이제 올라서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일본의 비밀 푼 송태호 교수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방에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일본 글씨에 대한 계산 논문을 발표하니까 주간 조선도, 조선일보도 천안함 일본의 진실, 즉 송태호 교수가 계산하고 발표하고 주장한 게 이젠 진실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 어뢰가 조작됐다, 일본 글씨가 조작된 것 같다라고 국민이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렇게 짓밟는 거예요. 조선일보에 같이 동원돼서. 자, 또 나오죠. 이게 그겁니다. 일본 글씨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연력한, 기본도 모르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라 이거예요. 국민들한테.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독재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게. 연력학을 우리 국민들이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연력학. 참.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다 연력학을 대부분이 모르니까 다 입 닥치고 있어라 이거죠. 연력학을 아는 우리들만 떠들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입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자, 이러고
강연까지 다녔어요. 주장만 한 게 아니라 내 말이 맞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폭발 그 이후 이렇게 버블제트 어뢰가 터지면서 어뢰를 어떻게 온도로 감싸고 화염이 감싸서 온도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래서 1번 글씨에 영향이 안 가는지 이런 걸 강연까지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의문 제기를 두드려 맞고 다니는 거예요. 자, 송태호 교수의 이 1번 글씨에 대한 계산 그리고 논문 발표가 얼마나 새누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무지몽매한 우파, 우익 뭐 이런 사람들 정신없이 무조건 독재 세력에 달라붙어서 어떤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햇빛 같은 것이었는지 여기에 나와요. 경북도민일보 보면요. 북한어뢰 1번 규명한 송태호 교수는 이 시대의 영웅까지 됐어요. 송태호 이 사람이. 자,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됐는지 아세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어뢰를 둘러싸고 제기된 유언비어는 악질적이다. 저는 악질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송태호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확인 사살 들어간 거예요. 참. 이런 의혹은 열 전달 분야 전문가 송태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에 의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증명됐다. 아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 자, 누구에 의해서? 이 시대의 영웅 송태호에 의해서. 자, 이렇게 엄청나게 국방부의 어뢰 폭침설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된 겁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수구 세력의 언론, 그 당시의 이명박 정권 하에서 찍소리도 못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여론을 확 덮어버리니까 며칠을 두고 간격을 띄엄띄엄 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팍팍 던져놓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말문이 막혀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의문 제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충격을 던져준 사람이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입니다. 이명박 정권에게 달라붙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영웅이 된 거예요. 정당한 의문 제기, 1번 어뢰가 조작이 됐고 1번 글씨도 조작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제기로 재수사를 들어가야 될 형편으로 쭉쭉 밀고 올라가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여론의 힘이 사법부를 움직여야 될 그럴 단계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뚜껑 막듯이 확 막아버린 거예요. 찬물을 끼얹은 이명박 시대의 영웅. 이 시대 이명박 시대죠. 이명박 부패 독재 시대의 영웅. 자, 이렇게까지 불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의 그 논문의 맨 앞장입니다. 천안함 어뢰 1번 글씨에 부위 온도 계산해서 1번 글씨가 요 부분에 있었는데 요 부분이 안쪽에 글씨가 써 있는데 요쪽에 폭약이 빵 한번 터지면 뭐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가서
이쪽의 글씨에 온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이런 식으로 이게 폭약이 이렇게 가득 폭발한 폭염이 이렇게 덮어서 이 안쪽의 글씨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를 계산한 거예요. 무려 뭐 3주 동안 계산하고 뭐 정리하는데 다시 2주 걸렸다고 그러나 그래요. 무려 한 달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한 달을 해야 계산을 해야 이런 게 정답이 나오는 수준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송태호가 이런 계산을 하고 논문으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 그거 틀렸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1번 글씨 부위 온도 계산에 대해서. 나는 진짜 이거 내가 어떻게 반박을 할 수도 없고 반박할 능력이 안 돼요. 물론 이 연력학 계산에 대해서만 또 시간이 나면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까짓 거 못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만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계산하려고 달려들면 까짓 거 못할 건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송태호 교수가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우리는 좀 더 많이 걸리겠죠. 많이 걸릴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낼 수는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해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송태호의 이 계산과 논문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뢰는 조작되었다, 일본 글씨도 조작되었다 라고 분석을 완료하고 명백한 증거로 만들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해놨지만, 자, 송태호 교수의 논문은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배치가 되잖아요. 큰일 났네요. 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그런데 뭐 극복이라기보다 천안함 1번 글씨 부위 온도 계산에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어뢰는 조작이 됐고 1번 글씨도 조작이 된 것이고, 그런데 1번 글씨에 대해서 계산하고 논문을 제출한 송태호의 주장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뢰는 일단 조작이 됐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제조사하면 뭐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1번 글씨도 조작이 됐어요. 조작이 됐는데 그럼 송태의 1번 글씨 부위 온도 계산도 맞다. 그러면 서로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병립할 수가 있어요. 같이. 자, 어뢰도 조작됐고 1번 글씨도 조작이 됐지만 조작된 글씨가 우연하게도 우연히 이 송태호 교수가 이 어뢰 수중에서 폭발하는 어뢰의 온도를 계산해서 나온 그 폭발 온도의 논리, 온도의 논리 하에서는 1번 글씨가 안 탄다. 이거예요.
우연히 이게 맞는 거예요. 우연히. 어뢰도 조작되었고 1번 글씨도 조작되었지만 그것이 우연히 어뢰가 폭발했을 때 이 안에 글씨가 존재한다 해도 이 1번 글씨는 안 탄다는 계산에 의해서 진짜 안 탄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뢰가 폭발할 때는 미안하게도 1번 글씨는 이 안에 존재하지 않은 게 또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1번 글씨가 있어도 안 타요. 이 안에 1번 글씨가 없어도 안 타요. 이거예요. 나중에 써도 안 타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는 이 어뢰 안에 1번 글씨가 어뢰가 폭발하기 전에 써 있어도 뻥 하고 터질 때 안 탄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뢰 안에 글씨가 없어도 안 타잖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썼단 말이에요. 1번 글씨는. 그런데 송태호는 1번 글씨가 나중에 쓴 조작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지만 1번 글씨가 어뢰 폭발 후에 쓰여진 조작된 글씨라는 것은 모르는 문외한이었다 이거예요. 문외한. 혹은 좀 멍청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또한 어뢰가 조작된 증거가 여기저기 있는 것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단지 하나, 어뢰가 폭발할 때 온도 계산을 하면 그 안에 1번 글씨가 있다 해도 안 탄다. 이걸 계산해낸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계산은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제가 실무를 경험한 바로 실무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실무 경험한 바에 의해도 이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껍데기가 있는데 이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 1번 글씨는 미리 써져 있다 해도 안 타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래요. 계산 안 해봐도 그건 맞다 이거죠. 자, 그러면 송태호 교수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군더더기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 군더더기 말을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군더더기 말을 안 하고 내가 뽑아낸 결과물만 나열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십만 가지 반론과 추론과 반대와 의혹 제기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내가 다 꼼꼼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미리 전제 조건을 다 달아놔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밌게 유머 1번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힘들고 답답한 과정을 거쳐서 진실의 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답한 제 말을 조금 참으시면서 쭉 들으시면 겨우 몇십 분 만에
진짜 남들은 해내지 못하는 걸 저 같은 사람은 9년 동안 진짜 상상도 못하게 괴롭게 고민하고 추구해서 이 얻어낸 답을 몇십 분 만에 그냥 명료하게,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진짜 정답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가 이제 수중에서 어뢰가 폭발하면 그에 따른 압력과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그 압력과 온도가 1번 글씨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해서 논문으로까지 만들었는데, 그 계산식이라든가 뭐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런 거는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건 우리가 범접할 수 없으니까 그 계산된 논문의 결과만 보자 이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중간의 과정은 그냥 송태호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우리가 또다시 100번을 계산해도 결과는 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핵심 결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게 뭐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0.1초의 반경 63m가 되고 0.27기압이 되고 28도씨가 된다. 요거 하나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63m에 0.27기압, 그 28도. 요것만 먼저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0.1초에 반경 63m, 0.27기압, 28도씨.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0.27기압. 0.1초 만에 0.27기압으로 변한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핵심적인 거 두 가지인데, 그 다음은 뭐냐면, 자, 이걸 지적하겠다. 그 결론은 어뢰 추진부에서 20도씨 이상의 온도 상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요거예요. 자, 그냥, 이게 무슨 소리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20도씨. 자, 이거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0.1초 정도의 기압이 0.27기압 기압이 되고, 두 번째 어뢰 추진부,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어뢰라고 이렇게 건져 올린 어뢰 파편 있죠. 그 파편 전체에 걸쳐서 폭발 후에 어뢰 파편의 전체를 덮어서 어뢰 추진체가 뜨끈뜨끈해질 수 있는 온도가 20도씨가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뻥 하고 터지면 곧 있다가 0.27기압이 되고 온도는 어뢰에 미치는 온도는 20도씨다. 0.27기압 이하요, 20도씨 이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이.
다른 거 복잡하게 다 알아보실 것도 없고, 카이스트 교수가 낸 결론이니까, 한 달 동안 고심해서 만든 결론이므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뢰는 뻥 하고 터지면 0.1초 사이에 1초까지도 좋아요. 1초까지도 좋은데, 아무튼 0.27 기압이라는 거. 물론 기압은 이렇게 위로 아래로 변하지만 우리가 평균으로 생각하자고요. 0.27 기압짜리 버블이고, 어뢰 파편에 미치는 온도는 20도씨를 넘지 않는다. 어뢰 표면을 20도씨 이상으로 가열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글씨가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겠죠. 요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이 많은 이 맺은 말에서도 분명히 이게 어뢰, 이것이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가 계산을 하고 논문으로 쓴 마지막에 맺은 말이에요. 즉 결론이란 말이에요. 어뢰 추진부에서 20도씨 이상의 온도 상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정도로 확신하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뢰 추진체는 20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았고, 버블제트에 어뢰가 뻥 터져서, 수중에서 어뢰가 뻥 터져서 확산될 때 그 확산시키면서 만들어 놓은 물속의 동그란 버블은 0.27 기압이다. 요 두 개가 핵심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에서 나온 요 결론을 우리는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은 또한 얼마나 대단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1. 0.27 기압. 변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낮은 압력, 즉 분명히 물을 밀어내는 버블이지만 그 버블은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어뢰 추진체에, 즉 국방부가 제시한 그 어뢰 파편에 미치는 온도는 20도씨 이하다. 20도씨 이하다 이거예요. 자, 요게 결론이에요. 압력은 0.27 기압 정도이고 온도는 20도씨 이하다. 물론 순간적으로 0.1초가 변함에 따라서 온도와 기압은 확 변합니다. 마이너스 40도 막 이렇게까지 이렇게 변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계산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어뢰를 최대한 달굴 수 있는 온도가 20도씨 이하고, 자, 적정하게 확산됐을 때 그 평균 기압을 우리가 한 0.27 기압으로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결론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면, 이 논문을 추인한 교수들이 있어요. 이거 카이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무려 26명이 이 논문은 맞다. 카이스트 교수 26명이 공동 추인한 거예요. 이 논문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옳다고 본다, 이렇게 딱 공동으로 추인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0.27 기압 정도. 어뢰 추진체는 20도씨 이상을, 어뢰는 폭발할 때 3000도를 넘지만 3000도를 넘는다 해도 어뢰 파편에 닿을 때는 20도씨 이상 가열을 못한다. 이것은 이렇게 공신력이 있다고 그러죠. 공신력.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국민을 속이는 논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사람들은 수식으로 계산을 했지만, 저는 제 방식 나름대로 제 경험에 의해서, 저 어뢰는 전혀 몰라요. 바다도 잘 모르고 배도 잘 모르지만, 그동안 어떤 몸으로 닦은 어떤 경험치로 해서,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주먹구구식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주먹구구식, 기능사의 주먹구구식 논리로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의 계산과 이 논문 추인한 사람들의 이 내용을, 이 추인한 그 논문을 제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기능사의 주먹구구식 검증으로 해본 결과 맞아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추인 교수 명단 26명 플러스 기능사 1명 추가해서 모두 27명이 추인했습니다. 맞아요. 송태호의 논문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저는 기능사니까 물론 이론을 배워요. 자격증을 따겨서 이론은 배우지만, 이론보다는 이론보다는 실제를 더 믿습니다. 실제를. 자, 카이스트 교수가 이 어뢰 본체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0도씨 이상은 절대로 온도가 여기를 뒤덮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은 제가 따져보니 맞더라고요. 기능사가 점검을 해보니, 이게 카이스트 교수가 논문 쓴 거를 기능사가 이렇게 해보니까 맞아요. 주먹구구식으로 검증을 해보니 맞더란 말입니다. 자, 이 어뢰는 카이스트 교수가 논문으로 증명했듯이 20도씨 이상의 열이 닿지 않은 이 어뢰는, 아무리 그 열이 많이 닿았다고 계산을 좀 세게 한다 해도, 조건을 세게 공식을 넣는다 해도 20도씨 이상으로는 잠시라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온도는 열에 의한 손상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송태호의 이 결론의 핵심은, 문자로 얘기하면 어뢰는 열 손상이 없다. 요걸 얘기한 거예요. 어뢰는 열 손상이 없다. 이거를 증명해낸 거예요. 고맙죠.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능사가 실질을 숭상하는, 박정희의 뜻을 받들어 실질을 숭상하는 정신이 가득 찬 이 기능사는 이 어뢰의 실물을 딱 보고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은 맞단 말이에요. 카이스트 교수가 계산은 맞아요. 나도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 어뢰가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어뢰 있지 않습니까? 이 어뢰는
어뢰는 카이스트 송태우 교수가 직접 현장에서 다 눈으로 이걸 확인한 어뢰예요. 자, 이게 모순이 뭐냐면 기능사가 보기에 이 어뢰는 열 손상을 입었어요. 기능사가 보기에 이 어뢰는 열 손상을 입었는데 카이스트 교수는 이 어뢰 실물을 직접 보고선, 아니 기능사는 사진만 보고도 이 어뢰는 열 손상을 입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어렵게도 아니고 탁 보니 알겠네 수준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교수는 이 어뢰의 실물을 가서 봤어요. 실물을 가서 직접 보고도 이 계산을 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어뢰를 직접 봤다면 카이스트 교수는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1번 글씨가 타든지 말든지 간에 이 어뢰가 50일 만에 바닷물 속에서 예, 50일 만에 바닷물 속에서 꺼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번 글씨에 대해서 1번 글씨가 타느냐 안 타느냐를 내가 그 카이스트 교수 자신이 계산을 한다면 웃기는 짓이 된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 어뢰의 문제점은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무조건 글씨가 타느냐 안 타느냐만 계산해서 국방부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줄 거야.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은 이 어뢰는 내가 육안으로만 봐도 50일 만에 바닷물 속에서 꺼낸 어뢰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건 문제가 크다. 이렇게 말해야 진짜 학자죠. 예? 연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커다란 진실을 감추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그런 연구를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카이스트 교수는 계산해 보니 20도씨 이상의 열이 여기를 덮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기능사가 본 바에 의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1530도씨의 열이 가해진 걸로 보이고 이 어뢰가 50일 만에 진짜 백령도에서 건진 것이라면 이 스크류도 열이 적어도 순간적으로 1000도 이상 지나가야 되고 여기도 이 부분도 1000도 이상 그것도 한 5초나 10초 머물다가 가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예 1530도로 용룡이 됐었고 여기는 아예 그냥 화염이 1000도씨 이상짜리가 한 몇 초를 이렇게 덮었다가 딱 떠났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게 50일 만에 건져낸 어뢰라면, 그런데 50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바닷물 속에 있었다면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0도씨의 화염이 지나간 것만큼
페인트가 벗겨진다고요. 즉 물속에서는 몇 년, 물속에서는 몇 년 있으면 니콜, 천도씨 화염이 몇 초,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 페인트가 삭아서 떨어져 나가는 양하고 천도씨의 화염이 몇 초 동안 여기에 머물다가 이 페인트를 떨어뜨리는 것하고 니콜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그러면 천도씨의 화염이 몇 초 동안 머무른 것으로 하려면 바로 국방부처럼 50일 만에 건졌어도 50일 만에 건졌어요. 침몰하고 50일 만에 건졌어도 이렇게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요거는 요거랑 같이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20도씨 이상은 이 어뢰에 화염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맞는 거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천도씨 화염이 몇 초 동안에 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물속에서 몇 년 동안 썩다가 페인트가 떨어진 거다 이거예요. 송태호는 결국 20도씨 이상의 온도가 여기에 가해지지 않았으므로 몇 년 동안 물속에서 푹 쩔다가 나온 거라는 걸 증명한 셈이라고요. 아시겠죠? 바닷물 속에서 어뢰가 뻥 하고 터지면 바닷물을 밀어내는데 밀어내는 확산력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그 낮아지는 것 때문에 어뢰 파편에 1000도씨 이상의 화염이 닿을 수 없다 이거예요. 50일 만에 꺼내서 이 정도로 페인트가 벗겨지려면 1000도씨 정도의 화염이 몇 초간 쫙 덮었다가 확 달궜다가 쫙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페인트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송태호가 이렇게 계산으로 증명해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아니니까 이걸과 니콜이 되려면 물속에서 몇 년 동안 푹 썩으면서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 거라 이거예요. 역설적으로 송태호는 이걸 계산해낸 거예요. 우리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 박수 쳐줘야 됩니다. 천안함 제조사에 들어갈 거예요. 언젠간 들어갑니다. 언젠간 들어가는데 제가 장담을 합니다만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의 이 엄청난 계산식과 논문은 1번 어뢰가 가짜였다는 학계에서 보증하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페인트 까만 게 있죠. 근데 페인트가 벗겨져서 그 알루미늄 녹이 하얗게 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피어 올라왔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50일 만에 될 수 없는 거예요. 50일 만에 되려면 1000도씨 이상의 열이 몇 초 동안 이렇게 덮었다가 지나가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쇠에도 그 페인트가 붙어있다 떨어지고 여기 어뢰 축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볼 거는 어뢰 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벌써 9년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9년 거의 다 돼가는데 올린 어뢰 축의 변천사예요. 그래서 나는 조작됐다고 분명히 확신을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박을 받거나 협박은 비슷하죠. 이 글 밑에 댓글로 엄청난 알바들이 빨갱이로 모른
그런 협박은 받았지만 국가기관으로부터 경찰로부터 왜 허위 사실을 유포했냐고 조사받은 일도 없고 고발당한 적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어뢰가 실제로 어뢰 피격한 어뢰라면 자신 있게 고발하겠죠.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웬만한 아고라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큰일이죠. 수십만 명에게 이거를 제가 알렸으니까 큰 거짓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실제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위의 것은 그 쌍끌여선 위에서 이렇게 녹이 막 패이고 불규칙하게 패인 것으로 올라왔는데, 천안함 천안함 조사 발표장에는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욱이 이렇게 이렇게 우둘투둘한 게 매끈해졌으면서 동시에 용용돼서 매끈해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산소 토치로 쇠를 많이 다뤄봐서 이건 보면 그냥 알아. 이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흔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를 그 동전을 찍어내는 그런 압착물로 여기를 강하게 꾹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생긴 형상으로 찍어낼 때만 이렇게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요런 부분을 산소 토치로 이렇게 녹여서, 여기 다 녹여서 부드럽게 액체로, 이 쇠가 녹으면 액체처럼 살살 흐르거든요. 흘러서 매끈하게 이렇게 살 다듬으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눈은 불순물이 어느 순간 팍 터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명확해요. 불순물이 터지는 자국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산소 토치 좀 다뤄본 사람들은 이거 보면 이거 불순물이 퍽 하고 터져갖고 놀래서 이거 중단한 거네, 이렇게 그 정황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고 제가 조작을 되었다고 그 글을 올린 후에 다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그 서프라이즈라는 곳에서 같이 그 천안함에 대해서 같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어머, 이게 이제는 더 뭉개져서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1단에서 2단, 3단 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뢰 축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 찍을 당시까지는. 근데 이게 지금 요 모양을 하고 아직도 있는지 나도 아직 궁금해요. 실물을 봐야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다시 온도를 가하거나 아니면 살 덧붙임 작업을 해서 한번 꾹 눌러준, 어설프게 눌렀을 때 생긴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더 확인은 하고 싶어요. 진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명백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요거 어뢰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이 사진으로 드러난 정황으로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변형을 시킨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 100%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용용을 할 때 이 용용이 되려면 이 쇠의 온도가 용용점이 1530도씨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1530도씨 이상으로 가열 조작했다고 아주 명백하게 써서 제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 자리를 이렇게 변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또 즉 이 1530도씨로 가열된 증거를 또 조작하기 위해서 또 변형을 시켰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 보니 이러니까 혹시나 사진이 좀 내가 삐딱하게 보나? 아니, 아무리 삐딱해도 이렇게 다를 수는 없죠.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사진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조사를 한다면 철저하게 여기에 불이 얼마나 닿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불이 닿았던 쇠와 원래 제조를 했던 쇠와는 이곳에 쇠의 재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만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가 현장에서 본 모습은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못 봤을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은 어뢰 인양 동영상에서도 이걸 봤겠지만 전쟁기념관이나 국방부에서 아마 이 실물을 봤을 때는 이 모습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왜 어뢰축이 이렇게 열을 받아서 용융된 자욱이 보이지? 이렇게 발견을 해야 진짜 기계공학과 교수가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실물로 보고도 어뢰축이 1530도씨 이상으로 가열된 흔적이 있는데 실물을 보고도 이것을 놓치고 1번 글씨에 대해서만 일본 글씨가 뭐 온도에 녹느냐 안 녹느냐 그것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학벌을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려면 이런 거 정도는 알고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죠? 온폭 들어간 걸 아까는 요 방향에서 사진 찍은 거고, 아무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나오는 가능성이 단순히 요렇게 쭉 일자로 있던 게 가운데가 이렇게 굽으면서 생기는 현상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쇠가 녹다가 딱 정지한 거예요. 자, 그리고 1번 어뢰를 직접 송태호가 봤잖아요. 송태호가 봤는데 봤으면 이게 1번 글씨는 이 카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카바 안쪽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 카바에 이렇게 페인트가 있는데 옆에는 페인트가 이만큼 떨어져 나갔으면 이건 사람이 본능적으로 페인트가 떨어져 나갈 만큼 이 어뢰는 열을 받았구나. 여기에 열이 이렇게 지나갔네. 그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계산해 보니 열이 20도를 안 넘어. 그럼 20도씨가 안 넘었는데 페인트가 50일 만에 이렇게 훌라당 벗겨졌어. 그러면 이게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틀리네. 내 계산은 20도씨가 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이 페인트는 어떻게 50일 만에 훌라당 벗겨졌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 20도씨에 대한 20도씨 계산 결과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뢰를 직접 봤으니까 더 큰 문제라고요. 직접 보고도 이런 정황을 인지를 못하는 수준이라면 그 카이스트 교수는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어뢰 스크루 날개도 여기는 페인트가 있고 여기는 훌러덩 완전히 벗겨졌어요. 50일 만에. 여긴 쇠잖아요. 쇠에도 이렇게 검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는데 다 벗겨졌다고요. 이게 페인트가 어떻게 50일 만에 바닷물 속에 있었다고 그래서 페인트가 어떻게 50일 만에 이렇게 훌러덩 다 벗겨지냐고요. 그게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는 카이스트 교수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냥 나는 숫자 계산밖에 모르고 이런 건 난 몰라 그런다면 또 할 말이 없지만, 그러면 겸손하게 말이라도 겸손하게 하고 나는 실질을 몰라서
어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바보입니다만, 글씨 온도 계산만 해보니 요거는 20도를 못 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자,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페인트가 여기는 제대로 붙어 있고 여기는 훌러덩 다 벗겨졌다고요. 예. 왜 이런 게 나타나야 돼요? 50일 만에 페인트가. 자, 날개들이에요. 날개들 보면 페인트가 여긴 붙어 있고 여기는 다 날개마다 전부 다 벗겨진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보면 답이 이제 확실히 나오는데 뭐냐면, 자, 카이스트 교수는 20도씨를 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닿는 화염의 온도가 20도씨를 아무리 세게 공식을 주입해서 조건을 아주 강력하게 집어넣는다 해도, 온도가 많이 상승하는 조건으로 조건식을 집어넣는다 해도 20도씨는 안 넘는다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실질을 숭상하는, 박정희의 말대로 실질을 숭상하는 정신으로 가득 찬 저는 말 그대로 실질만 먼저 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뢰의 어디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뢰가 발사돼 날아가면, 잘 보세요. 이 스크류가 바닷물을 이렇게 헤치면서 가요. 바닷물과 직접 닿는 곳이에요, 이건. 아시겠어요? 바닷물과 직접 닿는 곳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어뢰가 진행하다가 빵 터져요. 그럼 화염이 확산되면서 화염이 기체로, 버블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요.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모르지만 지나간다고 하자고요. 화염이 거세게 여길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끝이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이 어뢰가 앞으로 진행할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앞으로 계속 진행할 때 여기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자, 물이 차 있는데 화염이 어떻게 지나가요? 화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염이 저쪽에서 어뢰가 날아가다가 폭발을 하면 화염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염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정방향으로. 그러면 여기 움푹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갔잖아요. 움푹.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물이 화염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이 없어집니까? 아쉽게도 이 물이 그냥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에 이 움푹 들어간 이 안에 있는 물은 다 그대로 있어요. 화염이 여기를 뒤덮는다 해도 이 화염이 지나가는 순간까지는 여기 있는 물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물은 화염이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아무리 거칠게 와도 이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물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물이 그대로 있으니 여기에 열이 도착을 못하죠. 열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 안에는 페인트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이 바깥에 페인트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일부가. 근데 이 안쪽에 있는 페인트가 거의 전부 다 벗겨졌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이 페인트가 벗겨진 것은 어뢰 폭발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안쪽에는 얼의 화염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 짧은 순간에 열에 의해서 이게 벗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는 화염과는 관련 없이 오랜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바닷물 속에 있었다. 바닷물 속에서 썩고 썩어서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 것밖에, 그렇게밖에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굴곡져 들어간 이 홈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요 사이에 틈이 있으니까 뭐 화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 구멍으로 와서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밀어내지 않느냐. 참 웃기고 있네. 그렇게 밀어내도 물이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잔류물은 그 화염이 존재했다 사라지는 시간 안에 물이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멍으로 화염이 이렇게 휙 지나가지, 이렇게 와서 요 날개와 요 날개 사이로 들어가서 요 구멍으로 이렇게 화염이 빠져나올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요 사이에는 물은 이렇게 지나가고 요 곁에는 바닷물이 버티고 있다 사라지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은 있지만 바닷물이 여기에 미리 닿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는 여기에 이만큼 남아있다면 여기는 훨씬 더 많이 페인트가 남아있어야 정상인데 홀라당 다 타버린 것은, 아니 홀라당 다 페인트가 벗겨져 나간 것은 이건 얼의 폭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얼의 폭발 열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얘가 또 하나로. 자,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는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했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1번 글씨가 탔네 안 탔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